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의 그 숨겨진 이야기, 바로 재무제표 주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미국 갭, 그러니까 미국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주석 작성 지침인데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주석들이 그냥 부연 설명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 회사의 재무 상태, 또 미래 가능성까지 제대로 이해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열쇠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뭐랄까, 숫자 너머의 진실을 찾는 여정.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재무제표 본문이 딱 결과값만 보여준다면 주석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정, 배경,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들, 이런 걸 담고 있죠. 그 회사가 어떤 회계 처리 방식을 왜 선택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 그러니까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핵심적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나온다는 주요 회계정책 요약,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일종의 사용설명서 같은 건가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네요. 맞아요. 이 부분은 재무제표라는 제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사용법. 다시 말해서 회사가 숫자를 계산할 때 어떤 측정 기준을 썼는지, 어떤 회계 원칙을 적용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지, 그 수익 인식 기준 같은 거요. 또 유형자산 가치는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그러니까 감가상각 방법. 혹은 재고자산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이런 회계 처리의 규칙들을 명시하는 거죠. 세부 정보는 또 빠진다는 거네요. 정말 큰 그림, 그러니까 회계 처리의 기본 철학 같은 걸 보여주는데 집중하는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디테일한 숫자보다는 우리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합니다. 라는 선언에 가까운 거죠. 이 정책들을 일단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다른 주석의 세부 정보나 재무제표 본문의 숫자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외에 나머지 주석들, 여기엔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짚기는 좀 그렇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우반 손실 같은 게 있어요. contingencies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아니면 제품 보증 의무처럼 미래의 현금 유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손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무제표 본문에는 아직 비용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회사 미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 소송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또 계약상 의무도 중요합니다. contractual obligations.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특정 재무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다면요. 이게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이나 운영상의 어떤 유연성에 제약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보는 대차대조표 숫자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여러 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부문별 정보,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부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혹은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건실해 보여도 주석을 딱 봤더니 거액의 소송이 휘말려 있다거나 아니면 주요 자산 사용에 좀 제약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이건 투자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주석 확인이 필수적인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미래 예측과 관련된 중요한 공시죠.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회사가 스스로 어떤 위험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업의 성격,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로 뭘 하고 어디서 사업하는지 설명하는 거고요. 둘째는 추정치 사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재무제표의 많은 수치들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기반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기준, 즉 GAAP 자체가 추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다. 네. 그리고 셋째가 특히 중요해요. 특정 중요 추정치. 이게 뭐냐면 만약 경영진이 사용한 추정치가 단기간 내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reasonably possible, 그 변경의 영향이 중요할 것, material로 예상될 때 그때는 그 사실하고 가능한 영향 범위를 공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술 변화가 엄청 빠른 산업의 재고 평가라든지 아니면 소송 관련 충당금 설정 같은 거요. 이런 게 해당될 수 있죠. 이건 사실상 경영진이 이 부분은 우리도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재무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셈이에요. 네네. 미리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은 특정 집중 위험입니다. 이건 특정 소수 고객한테 매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 공급처에서 대부분의 원자재를 가져오거나 특정 지역에서 대부분 사업을 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다각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취약성, 이걸 공시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집중된 위험 요소 때문에 단기적으로 심각한 재무적 타격이 severe impact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reasonably possible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알려야 하는 거죠. 특히 이 집중 위험은 진짜 회사의 사업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매출의 80%가 단 한 고객에게서 나온다. 이러면 그 자체로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주석을 통해서 이런 취약점을 딱 파악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딥다이브 통해서 이 재무제표 주석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록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회사의 재무적 건강 상태 그리고 미래까지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필수 정보라는 걸 제대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회계정책의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 정말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주석대를 꼼꼼히 읽는 습관, 이게 정말 재무제표의 숫자를 넘어서서요. 회사의 실제 운영 방식이라든지 경영진의 인식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현명한 질문을 던지면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많은 부분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추정치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회사가 발표하는 그 확정된 재무 수치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관점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